자, 시청자 여러분, 차바이오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카카오 헬스케어랑 거시기 하다라는 공시가 나온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또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준비해 드렸었는데 이때는 좀 조용하게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서 그런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오늘 올라가는 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올라가냐?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유력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 순환입니다. 근데 종목이 올라갈 때는요, 한 세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죠. 뉴스를 오픈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올라간 다음에 뉴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수상하게 움직이다가 어떤 구간에서 뉴스를 통해서 올라갔다 그대로 패대기가 나온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얘같이 제약바이오 순환 섹터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항상 재료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재료에 대해서 미리 의심을 왜 하냐? 그게 맞다. 내가 예상했던 재료가 맞게 붙었다라 그러면 일단 기분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재료를 짝 나름대로 제가 11년 짬이니까 이 재료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건지 마음속으로 대충 예상을 합니다. 그거에 빗대어가지고 노출이 딱 됐는데 시장에서 반응을 딱 보면 매칭이 딱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릴 때에도 좀 더 정확한 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글쎄요,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카카오 헬스케어 인수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 대상포진 임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이슨 코스메틱 인수 합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나왔던 그 하방에서의 차트 캔들 모습 중에서 지금 이렇게 거래가 연속적으로 실린다. 이거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유력하게 얘가 이렇게 애매하게 제약바이오 섹터의 순환으로 단순히 그걸로 움직여가지고 돌파를 만들어준 다음에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재료와 수급이 붙으면 우리가 훨씬 더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한다 그랬을 때 이겁니다. 저는 9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전략 변경을 한다고 했던 뉴스가 7월 달 말에 났습니다. 이게 임상이 한번 한 다음에 제가 통상적으로 이건 제 11년 짬에 대한 통계인데, 분기에서 한번 나오던가 아니면 반기에 한번 뭐가 나옵니다. 이 결과가 만약에 성공이라고 했었으면,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적은 환자 수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크게 맞게 뭔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얘가 7월 27일인데 보시면 뭐 움직인 게 뭐 없었죠. 근데 대신에 알츠하이머 관련돼 가지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TAD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 12월 1, 2, 3, 4 미국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알츠하이머 최고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노출되어 있는 거는 국내적으로 이제 아리바이오가 이제 임상 3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종목이 올라간 다음에 뉴스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기대감으로 올린 다음에 뉴스가 나온 다음에 재료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미친 새끼가 겁나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을 보내드릴 수도 없었던 게 뭐였냐면, 이날도 그렇고요, 이날도 그렇고요, 뉴스가 나온 게 없었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오늘.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라갔던 게 11월 26일, 11월 27일 기억하세요. 내가 보시면은 11월 26일 날, 27일 날 뭐가 나왔냐면, 27일 날 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조회 공시 요구가 떴어요. 그 노출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어. 뭐냐? 시작 완전관해 63%, 반응률 80% 육박. 와, 이씨,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진짜 그냥 수급 하나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수급 대장이지만 그래도 명분이 명확하지 않은 종목에 고가에서 글쎄요, 제가 이제 타점을 보내드릴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는데, 완전 관해가 만약에 63%가 아니라 막 90%대였으면은 아마 여기서 또 쌌을 텐데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많이 안 하는 건데, 어쨌든 구독자님들하고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중에 좀 기대가 큰 놈 중에 하나가 차바이오텍이기 때문에요. 일단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거죠.
갑자기 학회에 차바이오텍이 참여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9년 만에 갑자기 알츠하이머 임상 전략을 바꿨으니까 올해 CTAD 저기에 가가지고 갑자기 차바이오텍이 뭔가를 또 얘기했을 수도 있다. 참가 기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약바이오는 원래 그런 식으로 재료가 노출이 됩니다. 참 그지 같죠? 제가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 좋아하는 건데, 어쨌든 차트도 좋고 기업적 내용도 좋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까지 모든 게 다 기대가 되는 놈이니까 구독자님들하고 차바이오텍은 홀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타점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사는 게 매수 매도 타점의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어쨌든 매도한 다음에 날아가는 거나 매도 안 했는데 떨어지면 열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점을 항상 강조 드리는 건데, 일단 영상으로는 얘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 중에 당장 앞에 있는 일정으로 조금 더 유력하게 그런 게 있지 않나 한번 여러분들과 예상 한번 해봤고요. 타점은 지금 오늘도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진 않을 겁니다만, 이 위부터는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좀 반복적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는 걸 미루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갑자기 매도 타점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이제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슈팅이 언제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때 차바이오텍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보내드리고 있고, 이전부터 보내드렸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냈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서 차바이오텍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그저께 11월 26일 날 요날이잖아요. 요날 거래 대금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00억밖에 안 나왔는데 외국인이 34만 주를 갖다가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거래원을 봐도 그 뭐야 신한투자가 많이 샀네 이렇게 보이죠. 단타 치는 놈들이 아니라 묵직한 증권사애들이 매수를 했다. 이거는 그래도 나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올라갔던 놈들 중에 오늘 좀 놀랬던 놈이 코오롱 티슈진. 얘도 이제 거의 상패 위기까지 갔던 놈이었는데 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약간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있었던 이런 미친놈들이 다시 미쳐가지고 날뛰고 예명들을 하니까
어쨌든 사실 신라젠이나 뭐 코어롱티슈진이나 쟤네 뭐 그것보다 사실 병원 갖고 있고 그런 걸로 따지면은 캐시카우랑 그 주식 상장사로 따졌을 때는 안정성으로 따졌을 때 차바이오텍이 짱이거든요. 근데 쟤네는 이제 기대감이랑 작전 세력들 때문에 저렇게 올라갔는데 우리 차바이오텍도 작전 세력 행님 좀 제대로 한번 붙으면 안 되나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이 난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돌파한 다음에 그 매물대 저항선이었던 게 지지선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분명히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밑에 있는 추세 하방이랑 추세 상단이랑 지금 이게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장대가 하나 올라온 다음부터는 아마 박스권을 만들어도 이 위와 아래가 20% 이상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발라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 0107-666-8354 잊지 말고 보내놓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